근데 차 잘 만들었네. 골프 GTI는 얘 냄새도 못 맡겠네. 달려간다 그러면 얘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아. 와씨 코너 파는데 같이 파네. 전륜구동이 어떻게 이렇게 파지? 아 근데 차 진짜 괜찮네. 대박이네요. 베로스 3,300원.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대하시던 벨로스터 N 드디어 저희가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썬루프만 빼고 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 차주분이 뭐 좀 아시는 분이에요. 네. 썬루프는 이런 고성능 펀드라이빙 모델에서는 사실 불필요한 옵션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위쪽의 무게를 증가시킨과 동시에 차체 강성도 떨어뜨리는 부분이라 사실 고성능 차에서는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조사에서는 뭐 강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조사 말이고 밸런스나 뭐 이런 것들 조금씩 저하시킵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특히 파노라마는 고성능 펀드라이빙 카에서는 선택 안 하시는 게 예, 좋습니다. 그 선택을 하시면 돈도 돈이지만 저도 썬루프는 펀드라이빙용 카에서 절대 선택 안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썬루프에서 어린아이들 위에 목을 내놓고서 이렇게 주행하는 거 있잖아요. 오, 절대로 안 되죠. 네, 그거 진짜 간혹 가다가 막 그런 기함할 만한 장면들 나오는데요. 부모님들 진짜 그거 하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어마어마한 위험한 행동을 지금 하게 허락하시는 건데 정말 하시면 안 돼. 정말로. 사고 문제가 아니라 급브레이크 잘못 밟아도 아이한테 정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정말 안 됩니다. 그 창문으로 손 내미는 것도 사실은 위험해요. 안 돼요. 예.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한데요. 그리고 바이크 타실 때 바이크 부츠 안 신고 운동화 신고 하시는 분들 제발 좀, 여러분들 관절 사고가 정말 힘들어요. 이걸 치료하려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합니다. 차주분 네, 썬루프 빼셔서 하셨고요. 퍼포먼스 킷 넣으셨고요. 그리고 다 이제 3,310만원? 예, 무광 선택 안 하셨으니까. 네. 무광 선택하시면 이게 20만원. 근데 요게 퍼포먼스 블루인가요? 요게 시그니처죠? 벨로스테인의. 이 컬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광고도 이 컬러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아이고야. 우리 시승할 때마다 네. 왜 이렇게 하나씩 물고 들어오실까요?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좀 오시지. 네, 조심하겠습니다. 와, 진입성도 중요해요. 장난 아닌데? 이게 전륜구동인데 전륜구동인데 살짝 오버가 지금. 오버가 지금 살짝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젯밤에 뭘 느꼈냐면 이런 코너에서 브레이크 조작을 하면요, 네. 리프트오프 오버스테어가 나요. 그러니까 국산차에서는 이게 미니 타는 오너들이 그 느낌 때문에 미니를 사실 못 버리고 이 코너에서 뒤가 살짝 들리면서, 하중이동으로 뒤가 살짝 들리면서 네. 싹 돌아가는 느낌으로 파는 느낌 좋아하거든요. 얘가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요. 악셀을 밟아도 이게 언더를 빼네요. 언더를 빼버려. LSD가 이래서 중요해요. 네. 이게 LSD예요. 네. 보통 전륜차들은 가속을 진행을 할 때는 언더가 계속 가중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살짝 밸런스 좋은 차들은 다시 라인을 잡는데 그게 이제 파는 느낌이다가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SD가 있으니까, LSD 특징이 뭐냐면은 접지 오프가 된 타이어가 헛돌잖아요. 헛돌게 되면은 디퍼런셜은 이걸 다 반대쪽으로 줘야 되는데 계속 그쪽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돌아가 버리니까 결국은 언더가 더 커지는데, 리미티드 슬립은 헛도는 걸 막아주고 바깥쪽으로 힘을 주는 거죠 지금. 접지 헛도는 만큼을 빼다가 그렇죠. 반대쪽에다 주면 그 뺀 만큼의 접지가 살아나니까 언더가 보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을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살아나서 다시 라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으면 라인을 보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벨로스터 N을 이게 시승하실 때 이렇게 옆에서 레이서들이 코너를 돌 때, 자, 가속 페달 더 하는 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차가 자신 있으니까 계속 밟으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계가 높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의미가 섞여 있는 거죠. 약간 있지만, 네. 거기에서 인스트럭터가 더 밟으라는 거는 LSD 맛을 보라는 그렇죠. 이야기죠. 코너에서 이제 브레이킹을 하다 보면 네. 이 바깥 앞쪽 바퀴에 하중이 대부분 걸려요. 네, 그렇죠. 네.
그동안 골프 GTI나 208 GTI, 308 GTI를 왜 국산 해치백이 못 따라갔냐면 LSD 때문에 그래요. 전륜에 LSD가 있으면 LSD 없는 디퍼런셜의 전륜구동 해치백은 못 잡아요. 절대로 그 감성을 못 해요. 근데 지금 얘가 그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물론 얘는 토세는 아니고 자판 클러치의 전자식 LSD이긴 한데 308처럼 토세를 집어넣으면 토그 바이러스 레이쇼가 더 커지니까 더 차가 재밌어지는데 이만만 해도 보통 이제 전자식이 1에서 10이면은 이제 3에서 4, 5, 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배분을 해줘도 전륜구동에서 후륜구동의 기포를 내려면 LSD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이거예요. 지금 밸런스 N이 그걸 밸런스도 원래 좋은데 거기에다가 가속 페달을 전개했을 때 파는 느낌, 이 판다는 게 언더가 빠지면서 라인을 잡는 느낌이거든요. 가속을 빼면서 브레이킹을 할 때 살짝 이게 휠 베이스가 좀 짧으면서 운동성이 좋은 스포츠 모델들은 이 하중 이동으로 해서 뒤가 살짝 들리면서 오버가 나요. 그런 느낌도 얘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제 뭐 수입 3.7을 불편 이유가 없어졌네요. 근데 아까 저 오실 때 그 라이브 하면서 오시면서 네. 어떤 분이 질문이 0.6 터보하고 네. N하고 터보가 더 낫잖냐 밸런스가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타봐야지 했는데 비교 안 돼요. 이 한계점에 도달하면요 달라요. 그러니까 하중 이동을 좀 적절히 써가면서 밸런스를 뭐 재미있는 어떤 그 수준에서 움직이면 베레 터보가 이게 뭐 좀 여유 있고 괜찮네, 다루기 쉽네,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게 이런 거예요. 얘는 무조건 재밌는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되게 현대에서 재밌는 차를 만들어냈네요가 아니라 이거 운전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집으시면 안 돼. 많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걸 N모드로 바꾸고 예를 들어서 자세 제어를 최소치로 해놓아버리면 가속 페달을 예를 들어서 코너에서 밟게 되면 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프트 오프 오버스티어를 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중 이동을 앞쪽으로 쏠렸을 때 뒤가 돌아가는 느낌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서 받아낼 때는 위험하지 않은데 이걸 예상하지 못하고 급브레이크 밟아야지 하고 밟았는데 뒤가 돌아간단 그렇죠. 말이에요. 평소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보통 때 핸들을 10도 돌리면 차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핸들을 돌리면 차가 더 많이 돌거든요. 많이 돌아요. 근데 그걸 예상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돌았다 이러는 수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황하면 사람이 집배지가 타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왜 서킷 타실 때도 영상 보시면 노련한 운전자들이나 이렇게 카운터에 익숙한 운전자들은 이건 못 잡겠구나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이게 펜스에 부딪힐 때까지도 카운터를 잡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주먹 날라올 때 눈 뜨고 맞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순간까지 잡는데 초보자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한 번 잡다가 그냥 멍하니 붙잡고 있게 되다가 부딪혀버려요. 넉넉히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차다? 이건 사람에 따라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절대로 오버를 보정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재밌는 차가 아니라 위험한 차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N모드 켜셔가지고 공도에서 이거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카운터를 최대한 보정을 하실 수 있는 스킬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거 진짜 대안이 이 가격에는 없는 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케바케입니다. 재밌다고 하는 거의 의미를 누구에게나 재밌는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위험하다는데 왜 그럼 이렇게 만들어놨냐? 전륜구동 앞바퀴 굴림이 사실은 한계 속도에 도달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렇죠. 하지만 한계 속도 가까이 가기는 쉬운데 정말 빠른 속도로 달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후륜구동은 진입을 좀 잘못해도 탈출할 때 뒤지고 나가면서 얼른 그 한계 속도를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전륜구동 같은 경우는 한번 진입에 실수를 해버리면 복구가 힘들어요. 왜냐면 탈출할 때 악셀 밟으면 언더스티로 밖으로 밀려나가니까. 언더로 그냥 쳐박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륜구동은 코너 진입해서 차를 얼마나 이쁘게 잘 돌려놓느냐가 정말 포인트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이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입할 때 잘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하고 오버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렇죠. 컨트롤하지 못한다든지 그럼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미니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륜구동 차임에도 트레일 브레이킹을 하기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은 트레일 브레이킹을 함과 동시에 트랙션으로 라인을 보정할 수 있는 LSD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력도 1400kg 정도 되는 무게에서 275마력을 낸단 말이죠. 가격은 3,300만 원이에요. 다 넣어도. 최저
최적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2차로 전륜구동으로 이 가격대에 할 수 있는 모든 재미는 다 집어넣은 겁니다. 1000만원씩 더 주고 GTI로 가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흡착판이 견디질 못하네요. 지금 아까 초반에 저희가 코너링을 해봤는데 거의 지금 여기에서 와인딩을 했던 차 중에서 거의 베스트예요 지금. 상당합니다. 벨로스터 터보가 더 밸런스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벨로스터 N 서킷 가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거의 차원이 다르네요. 한 차원, 네, 한 차원 위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 GTI보다 날카로운 맛이 확실히 있어요. 골프 GTI는 얘보다 좀 더 편안하고 코너 영역은 좀 넓은데 얘가 코너를 팔 때 좀 더 날카로운 맛이 있어요. 그리고 308 GTI랑 비교해보면 그보다는 좀 무딘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살짝 예.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예.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좀. 네. 308 GTI처럼 되게 가볍게 장난감처럼 다룰 수 있는 그런 특징까지는 아니에요. 너무 펀 쪽도 아니고 너무 다용도 쪽도 아닌 중간에서 타협을 잘한 것 같아요. 뭐 변속기 체결감도 그렇고 이거 손맛이 좋은데요? 손맛 좋죠. 네. 이게 딸깍딸깍 들어가서 86하고 비교를 하는데 못지않아요 지금. 86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못지않아요. 지금 라인 보정하는 게 예술이네 진짜. 아니 현대가 전륜구동이 처음 만들어내는 퍼포먼스카인데 어떻게 이런 동작들이 나오지? 운전자가 악셀 오프 할 때마다 타고, 그리고 LSD를 입력할 때마다 라인을 교정을 하는 게 바로바로 느껴져요. 또 떨어졌습니다. 네. 하대치 정석이라고 불리는 골프 GTI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스포츠성은 좀 더 나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골프가 좀 더 편안한 어떤 범위, 그 다음에 스포츠성과의 어떤 그 범용성과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밸런스를 딱 범위로 내려보면 좀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고성능인 건 맞는데, 스포츠성이나 회도성, 코너링 포스만 놓고 보면 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308 GTI 푸조에 비하면은 그보다는 날카로운 맛이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 중간 사이에서 타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절대 칼치기 하시면 안 돼요. 소위 말하는 칼치기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하중 이동에 따라서 전륜 쪽으로 하중이 밀렸을 때 예상치 못하게 많이 변할 수가 있어요. 뒤쪽에 리프트 오프 현상, 이게 뒤가 들리면서 오버가 나는 현상이 날 수 있어요. 이걸 제어할 수 없는 분들은 절대로 공도에서 이거 가지고 칼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칼치기는 다 안 돼요. 다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휠 베이스가 뭐 스팅어나 뭐 G70처럼 어느 정도 되고 뭐 GT 성향인 차로 하는 느낌대로 하시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이 차는. 왜냐면 그냥 돌아갑니다. 요 거동이 네. 더 빨라요. 네. 팍팍 변해요. 네. 요 레이팅을 저항 없이 받아서 네. 반영을 하는 차이기 때문에 카운터로 보정을 못 하시는 분들은 차 돌릴 수 있어요. 야, 이 정도 스포츠성이면 칼치기 정말 잘 되겠구나, 이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던지면 차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 거는 GT 성향인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야, 차가 오는 거동을 내가 마음대로 재밌게 조절할 거야 하는 네. 게 이런 스타일인 거죠. 요리사로 보면요, 여러분들 날카로운 회칼은요 초보자들이 잡으시면 손댑니다. 그거예요. 이 차는 손을 댈 수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칼에 익숙하신 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현대에게 칭찬해 줄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이 재미를 실현한 모델 중에서는 해자 모델이라고 하실 수만 합니다. 그렇지만 초보자들에게는 악몽일 수 있는 특성입니다. 이게 누구나 재밌는 차도 아니고, 스포츠성이 좋아서 차선 변경 급격하게 막 칼치기 할 수 있는 차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현대 대단하네요. 벨로스터 N 그동안 저희가 뭐 이럴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와인딩 해보니까 예상보다 더 좋네요. 그리고 레버 매칭을 되게 잘하네요.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벨로스터전이 1등에서 꼴등에 1조 차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기계를 잘 안 믿고 네. 이런 기능이 있어도 그냥 자기가 수동 운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힐앤토를 다 하죠. 쓰고. 네. 그리고 페달도 힐앤토 쓰기 좋게 지금 세팅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네, 이게 푸조가 뭐가 문제냐면 가속 페달이 높아요. 그러니까 힐앤토 할 때 되게 짜증나는데 브레이크가 네. 쏙 들어가니까 이렇게 밟아야 돼요. 네. 근데 얘는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밟은 상태에서 밟으면 맞아요. 수평이 돼. 네. 그러면 딱 뺏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뒤꿈치를 탁탁 쳐주기가 좋은 네. 딱 포지션으로 해놨으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소한 거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포츠 드라이빙을 잘 이해하고 그걸 DNA를 심어놨냐 안 나냐 그 징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적당하게
발만 조금만 옮기면 밟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제 푸조가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건 유럽 사람들이 발이 크니까 여기 동양인들은 발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달 위치에 좀 민감한데 그쪽 사용자들은 별로 안 민감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잘 만들었네요. 절대로 재밌는 차로 규정하시면 안 돼요. 현대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세팅이고 격하게 반길 만한 건데 일반 운전자들에게까지 이게 재밌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현대가 자유도를 준 건데 지금까지 자유도를 안 준 이유가 사용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양날의 검입니다, 이건 지금. 그러니까 차를 좋아하고 펀드라이빙을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대상이지만 운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화를 입을 수가 있어요. 초보자들이 보기에 벨로스터에는 좋은 차가 아닙니다. 컴포트 모드로 그냥 안정감 있게 타시면 그나마 나은데 이걸 벨로스터 N 모드로 해서 스포츠 모드로 만약에 운영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분들이 제어하기 힘든 영역으로 차가 가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차가 좋으냐? 다루기 쉬운 차가 좋은 거예요. 다루기 쉽고 안전한 차가 좋은 건데 그럼 이 차는 전체적인 풀을 놓고 보면 좋은 차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벨로스터에는 환자들이나 스포츠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차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좀 생각해 봐야 문제다. 평가가 요거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골프 GTI 성향이라든지 뭐 308 GTI 같은 차가 우리는 왜 없냐, 그런 타대치가 없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나왔어. 우리나라에서도 그 못지않은 차가 이제 나왔어. 여기에서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20대 초반에 경험 없는 젊은 친구들이 잡혀서 공도에서 칼치기용을 하게 되면 이거 걱정돼요 지금.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되는 차입니다. 만만한 차가 절대 아니에요. 벨로스터 N을 잡아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 배우셔야 됩니다. 이 275마력을 다 끌어서 쓰시려면 신중하십시오. 좋다라고 평가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저희 기준으로 볼 때는 이 가격대에 이런 품질을 낼 수 있는 제조사의 모델은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서는 벨로스터 N이 유일합니다. 이 정도까지 첫 작품이 올라올 거라고는 좀 사실 좀 벨로스터 N 서킷 랩타임 유튜브 막 올라오고 하던데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가? 뭐 치팅 아니야? 이거 뭐 튜닝한 거 아니야? ECU 만졌나? 뭐 이런 느낌을 했었거든요. 막상 운전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현대가 이런 차를 만들었다는 거가 전 참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오너의 의지, 최고 경영진의 뚝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3천 초반에 이런 품질의 파워드라이빙가 나왔다는 건 아까도 라이브에서 얘기했지만 와 정말 이건 감동입니다. 제네시스 쿠페도 그러지 않았냐? 아니에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차원이 달라요. 그 당시에는 제네시스 쿠페가 그런 성격을 한 게 맞겠죠. 근데 전체적인 포지션을 놓고 보면 제네시스 쿠페는 그래도 아직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할 만큼 해놓은 차예요. 지금 이 시대를 앞서간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시대에 충분히 다 따라잡은 그런 느낌을 주는 차예요. 지금. 이미 이 세그먼트에서 앞질러 가서 넘사벽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거의 따라잡았어요. 거의 떨어지는 부분, 나은 부분이 혼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품질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낫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준까지 왔어. 이게 첫 작품이라는 데 의의가 있고 또 가격적인 경쟁력 면에서 정말 큰 힘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 우리가 현대 하다 보면 꼭 한마디씩 하잖아요. 기술은 좋은데 인간성이 재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소테인이 더 고파지네. 아이소테인 고프네요 진짜. 이게 코너를 악셀 오프에서 파고 악셀 전기에서 파고 이리 파고 저리 파니까 전륜구동에서 이런 느낌이, 이게 국산차란 말이에요. 이게 국산차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서킷용으로 하나 이렇게 장만해 놓으셨다가 가져가서 재밌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차를 한 개점 가까이 테스트를 못 하시는 분이라면 재미를 함부로 평가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벨로스터에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차고 만감이 교차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따라서 명마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용자에 따라서 운전자를 낙마시키는 위험한 야생마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양날의 검이라는 걸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현대 잘했습니다. 정말 멋진 차를 펀드라이빙카로 내놨고 이게 첫 작품이니 다음 작품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다음 버전에서 이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내장 좀 이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아,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요? 네. 조금 싼 맛은 나죠. 싼마이 네. 너무 느낌 크고. 그 다음에 시트가 네. 펀드라이빙 카인데 네. 너무 평범해요. 버킷 시트 비슷한 근데 디자인으로. 이 사이드 볼스트가 네. 굉장히 높아서 네. 처음에 제가 딱 앉았을 때는 야, 이게 좀 불편할 정도 아니야? 좀 네. 너무 높나? 막 네. 이런 느낌일 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제 체형에 맞아서 그런지 그게 걸린다는 느낌을 별로 안 받았어요. 늘 좀 부족했던 게 이제 브레이크에 관한 건데 IST N9이나 벨로스트 터보를 몰 때의 브레이킹 포인트 네. 보다 좀 더 많이 뒤로 밀어서 브레이크를 해도 충분히 잡아주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 그 느낌으로 브레이크 같더니 너무 일찍 너무 속도가 빨리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입 속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전륜구동할 때는 또 그것도 안 좋은 거거든요. 뭐 정리가 이제 다 됐으리라 보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레이크 진짜 좋아. 잘 도네. 레벨이 다르네. 죽이네. 죽인다 진짜. 죽이네. 이게 3천만 원짜리에서 이게 4천 넘어간다. 뭐 이렇게 좀 기존의 스포츠 브랜드에서 이렇게 가격 좀 꽉꽉 채워서 고무 소재 넣고 나왔다 그러면 막 이해가 안 돼. 2,944에 이게 기본이. 물론 여기 뭐 옵션 다 들어가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맛은 2,944에도 나온다는 얘기지. 대박이네. 그냥 잘 돌아. 뭐 가끔 이거 GTI랑 비교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한 단계 위에요. 그냥 위야. 골프 GTI랑 비교할 건 아니고 그렇다고 아래 비빌 정도는 아닌데 성능이나 그 밸런스, 파츠 이런 것들이 이런 차들이 그런 게 좋지. 자, 방금 탈출 가수 갈 때 우리 현 PD 지금도 고모님이 2분 스로틀로 잡고 있거든요. 2분 스로틀로 전륜 구동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언저가 심하지 않으면서 보정이 돼서 그쵸.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이게 LSD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지금 상황에서는 강제로 바깥 돌리거든. 저쪽으로 출력을 주니까. 슬쩍 밀리나야 되는 상황인데 얘는 파고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서 밀어버리는 거야. 언더를 밀어버려.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지. 근데 보통은 여기 출력이 덜 가죠. 디퍼런셜 때문에 오히려 네. 빠지거든. 그러니까 밀린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걸어서 지지고 가는 거야. 그걸 지지고 간다 그래. 지진다는 거예요. LSD로 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차에서 이제 코너에서 언더가 나면 가속 오픈을 해야 돼. 앞셀 페달 오픈을 해야 되는데 얘는 안 해도 돼. 2번 스트로틀을 밟고 있으면 돼. 그럼 보정이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더 깊이 밟아줘야 돼. 좀 더 가속을 입력해서 LSD를 좀 더 작동시켜가지고 저쪽으로 토크를 더 출력을 더 보내줘야 돼.
지금 백사를 밟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밟으면서 지져나가는 거야. 지금 요 보통 전용 보통 낚시를 떼야 돼. 근데 지금 지지면서 이쪽으로 출력을 보내는 거예요. 왼쪽으로 지금 오른쪽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LSD가 분배하는 건 토크가 아니라 출력이에요. 네. 보통 토크 분배한다 그러는데 출력 분배가 맞는 거예요. 출력. 네. 대박인데? 대박이에요. 아, 지난번에도 탔을 때도 그랬는데, 아, 더 좋아진 것 같아. 이게 가격 생각하면 그냥 답이 없어. 다른 브랜드, 이래서 다른 브랜드들이 그 M이나 BMW, AMG, 또 포르쉐, 심지어는 포르쉐까지도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예를 보면서. 야, 네가 그 가격에 여기까지 치고 올라오면 우리가 장사를 어떻게 해 앞으로, 이런 느낌인 거죠. 얘는 재밌네요. 지금 이 설정이 그 N 커스텀 모드에서 자세 제어만 한 칸으로 내놓고 네. 나머지는 다 이제 풀로 스포츠로 이제 해놓은 겁니다. 자세 제어 들어오는 거 그거 약간 확인해 보려고 네. 살짝 해놨는데, 네.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개입하는 시점까지 안 간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도로에서는 얘가 그냥 다 받아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좌회전, 우회전 행지 받은 게 이렇게 나오고요. 네. 브레이크는 아까 가속방지턱 앞에서 잠깐 세게 밟은 게 이 정도고.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을 때 약간 소리 날 때 이 감속지보다 좌우 행지 소리 날 때 이 치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확실히 이게 코너링 포스가 좋은 차고, 네. 이게 제대로 갖고 놀 수 있는 펀카이자 퍼포먼스카의 기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이건 이제 250만 원이 추가돼야지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줘요. 네. 근데 수동으로도 즐기실 수가 있는 거고,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이게 퍼포먼스 키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최저가가 3,144만 원?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그러면 얘까지 얘는 안 들어가고요. DC까지 넣으면 275까지 들어가고 이 LSD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게 그 다음에 19인치 휠 타이어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250이 더 들어가면 8단 네. 6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플러스가 돼서 총 3,400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3,400이면은 요게 이제 갖춰집니다. 대박. 네. 진짜 훌륭한 거예요. 네, 이거 가격, 이거 흔히 우리가 해저라 그러잖아요. 네. 해저입니다. 그러니까 해저, 모터스포츠 해저, 진짜 해보신 해저예요. 분들은 이 가격에 다른 브랜드들 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XM3 그냥 사 그랬잖아요. 네. 서킷도 간간히 가시고 이렇게 와인딩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사세요. 이거보다 좋은 조건의 신차는 없어요. 중고차 빼고.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양산차와 파츠를 공유를 대부분 합니다. 네. 전용 파츠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용 파츠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하나도 안 좋습니다. 전용 파츠 좀 많으면 나중에 돈 교체할 때 이 퍼포먼스 카는 부품 교체를 자주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시점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교체를 해야 될 시점들이 다른 일반 A2B 카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데, 네. 그럴 때마다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M 전용 파츠, AMG 전용 파츠, 아마라 가격이 어퍼함 언더함 가격이 국산차의 10배예요. 그리고 보통 수입차 대중 라인이나 양산 라인, 그 일반 라인에 비해서 2배, 3배예요, 가격이. 그게 없다고 이걸 그렇게 좀 서운해 하실 게 아니라, 그게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이거 칭찬하셔야 됩니다. 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잘 해놓은 거예요, 현대가. 물론 뭐 전용 만들어 놓으면 그 친구들도 뭐 급여비 써야 되고 뭐 설계비 써야 되고, 대신 또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좋긴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전용이라는 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게 M 전용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건 더 튼튼해서 차 고장 안 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같은 BMW 그냥 일반 모델 있고 M 모델 있으면 정비하고 손 타는 건 M이 더 타요, 전용 저걸 써더라도. 더 타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더 퍼포먼스가 높은 퍼포먼스의 한계치까지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뭐 다 왕창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전형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규격이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약간의 수치 변화와 또 뭐 받는 어떤 힘의 변화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네. 일반 부품하고 공유를 못 하잖아요.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형인 거지 뭐 몇 배 더 좋은 제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전형은 아무래도 대량 생산을 못 하니까 더 비싸죠. 그래서 가격이 확 차이가 나는 겁니다. 뭐 3배가 좋으면 3배가 좋겠지가 아니라 그거 한 10%, 20%, 30% 강성을 올리는데 물량은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이게 이게 대량 생산이라는 그 과정이 그런 거거든요. 적게 생산할수록 최종적인 비용은 비싸요. 소비자는 비싸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브랜드에서 대중 부품을 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구현을 하게 하면 물론 전용으로 설계된 부품에 비해서는 좀 더 여러 시절 빠를 수도 있고 더 자주 갈아야 되는 어떤 불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격이 비교할 수 없이 쌉니다. 자세 잘 잡잖아요, 지금. 잘 잡아요. 그리고 지금 기존 국산차들 전륜 구동 거동 나오는 차들은 그냥 가속 페달을 띄고 돌아나가는 어떤 거동만 봐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가속 페달 적당히 이곳으로 들러치다가 조금 더 입력하면 그 거동의 변화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펀인 거죠, 펀. 벨로스터는 좋아요. 좋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용 차로 사시면 안 되죠. 아, 그렇죠. 네, 절대 그거는 비추고요. 지금 현재 국산차 중에서 얘보다 스포츠성 좋은 차 없어요. 그리고 동일 가격대에 해외 브랜드 통틀어서 얘가 최고입니다. 네. 얘가 최고예요. 이 가격대에서. 왜 데일리카가 될 수 있냐 없냐가 왜 고성능 차들의 또 다른 또 포인트잖아요. 그죠? 이 세타이즈는 진짜로 데일리카도 소재 없을 만큼 편안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긴 하지만 뭐 젊으신 분들 괜찮잖아요. 노멀이나 에코모드로 가면은 그 정도 딱딱하고 그럼 괜찮잖아. 응? 전혀 티가 안 나요. 아 이거 자세도 잘 잡고 후진동도 거의 없어요. GTI에서는 거의 모든 면이 다 위에요. 출력, 밸런스, 고도리 포스, 스포츠성, 승차감 빼고 그럴 수밖에 없지 물리적으로. 당연하죠. 여기 승차감까지 좋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타시려면 골프 GTI가 좋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데일리카 형식으로 거기를 가 있는 거고 좀 더 얘는 스포츠형으로 많이 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GTI냐 R이냐 이걸 가지고 그 얘의 도대체 대상은 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뭐 GTI고 R이고 이게 상관없이 얘의 목표는 모터스포츠의 저변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모터스포츠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초기 구입가도 적당하지만 유지보수 그 다음에 모터스포츠를 즐기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 이거 다 고려된 차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서킷 들어가면요 그냥 뭐 평범한 월급쟁이들도 취미생활로 즐기실 수 있어요. 네. 이 정도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터스포츠를 일반 직장인이 즐길 수 있도록 저변 확대를 시킨다. 이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거 모터스포츠를 그동안 해오셨던 분들에게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걸 그동안 양아치 짓을 일삼아왔던 현대가 하고 있잖아. 현대가 무슨 바람이 불었을까? 현 PD 네. 현피 온다. 현대가 무슨 바람이 불었을까 도대체. 너무 그 현대 고객들이 이제 전기차 가기 전에 고성능을 안 타봤으니까 아 고성능을 좀 훈련시키려고? 네, 타봐야 이제 아. 전기 출력이 훨씬 높잖아요. 내연기관 엔진보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정의선 회장이 자다가 뭐 정부가 팍 했나? 그래 스포츠 시장을 뒤집어 놔야 돼 꿈을 꾸셨나? 하여튼 뭐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방향 잘 잡고 이게 기업이 받은 거 소비자들에게 받은 걸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N 브랜드 가지고 돈 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 포르쉐나 이런 브랜드처럼 해야 돼요. 막 파츠 하나 만들어 놓고 전용 살짝 규격 바꿔놓고서 막 3배, 4배 거기다 매겨놓고 막 이래야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소량 생산이고 얼마 깊지도 않잖아. 우리 아이서티엔 맨날 출시해달라고 그러고 시승해달라고 그러는데 정작 그거 나오면 벨로스터보다 5대 더 팔릴걸? 안 사거든. 안 사거든. 나오면 산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내보면 초기에 뭐 몇천 대 나가는 거 빼고 그 다음에는 몇백 대 수준도 나갈까 말까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낸다는 것 자체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거고 더 큰 그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실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가. 그래서 투자하겠다 현대라는 이름에. 지금 이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 나오면 산다. 그 구호가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 외쳐봤던 구호가 그러니까. 이 차를 위해서 딱 나오면 산다. 이거 사면 됩니다. 이거. 근데 나왔는데 안 사. 이미 샀다. 미안하다. 이미 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춤추게 하세요. 칭찬하고 춤추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벨로스도 뽕에 빠질 필요 없는데 현대는 빠져야 돼. 현대는 자기들이 이 벨로스터 N, 그러니까 M뽕이지. M뽕의 현대들이 빠져야 이런 차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이 나오면 야, 이 AMG나 M은 이제 정말 돈 있어서 나는 뭐 달라 이런 사람들 외에는 무리해서 살 사람들이 이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 PD도 이거 딱 타보고 나서 대본에 한 얘기가 아반떼 N 나오면 사야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독일차 매니아거든. 독일차 뽕 맞은 친구인데 뽕깨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독일차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정도만 해. 본인도 3 시리즈 타고 있는데 대본에 아반떼 N으로 바꾸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친구들 20대 친구들은 합리적이거든. 꼭 그거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대들이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꼭 그거여만 하는 건 아니거든. 좀 저렴한 M으로 M2가 나와서 좀 M2도 봤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가격 못 내리거든 더 이상. 그러니까요. M2는 작고 더 불편한데. M2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메이커들이. 근데 이게 자기들도 그렇게 해놓고선 이게 남네 안 남네 그거 가지고서는 지금 답답해 하는데 N이 나와버렸어. 그러니 M이나 AMG 이 고민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거기에 RS는 말할 것도 없고 골프와 GTI 얘는 이제 고성능 하드치라는 거 명함 내밀어 이제 내려야 돼 간판. 그냥 고성능 그냥 해치야 걔는. 펀 해치 정도 되겠지. 얘가 고성능 하드치네요. 얘가. 그러니까 스페셜 버전까지 R이라는 스페셜 버전까지 안 가고도 그 언더에서는 얘가 진짜 고성능 해친 거죠. R은 그건 다른 차로 봐야 돼요. 자꾸 R을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골프에서 작정하고 폭스바겐에서 작정하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해치백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사실 그 폭스바겐이 R 판매할 때 말이 남기지도 못하고 미치는 차예요 그거. 또 이 부품 가격이 졸라 비싸거든요. 그거 가지고 서킷 들어갔다가는 차라리 난 막 써가지고 들어가고. 물론 그 골프 R의 맛이 있어요. 그 짧고 해치백의 그 기밀한 움직임에 거의 그 형태에서는 끝판왕 아니니까 거기다가 엔진까지 튜닝해서 올리면 진짜 정말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벨로스터에는 걔가 상대가 아니에요. 처음 모터스포츠 진입하는 그 사람들에게 비싼 돈 주지 않아도 그냥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 뭐 사회인 야구하는 돈에 조금 더 보태고 뭐 골프 즐기는 사람이 거기에서 조금 더 보태면 정말 골프 라운딩 한번 갈 돈이면은 이거 이렇게 갔다 오겠는데. 그죠? 이게 수동이 아니라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더 재밌네. 더 재밌네. 진짜 더 재밌네. 그러니까 수동이 재미 측면에서 이렇게 차를 다루는 맛은 있지만 그래서 변속하다 보면 신경이 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의 자원을 잡아먹거든. 근데 얘는 스티어링에만 신경 쓰면 되니까 스티어링 브레이크 그리고 더 예민하게 횡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편안한 것 같아. 편안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개를 더 잘 느낄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기록 낼 때는 수동 변속기가 있어야 되는데 기록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얘는 수동 6단인데 얘는 8단이잖아. 8단. 우리가 이제 르노 XM3 기어로 될 뻔 하다가 바로 베렌 기어 되겠네. 베렌 기어는 뭐 할만하죠. XM하고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인연이 없구나. 아 근데 SM3도 좋은 차예요 그 가격에. 팝콘 터지는 소리가
좀 작아졌네요. 네. 저거는 이제 스티커트뱅 사운드라 그래요, 보통. 배기압이 안 맞았을 때 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배기가 충돌하는 소리인데, 고속 스트레이트 코너에서 쫙 속도 높이다가 시프트 딱 하면서 가속 페달에 딱 발 떨어지면 네. 배기압이 나가면서 충돌하거든. 그때 빠바바바박 소리가 나는 거죠. 그 소리가 이제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에게 심장을 울리는 소리다. BPM 같은 소리다. 뭐 이렇게. 원래 그게 손실인 거잖아요. 손실이죠. 그래서 줄이려고 하다가 네. 이제 감성의 영역으로 넘어가. 그래서 일부러 기름을 넣으면서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네. 그 배압을 밀어내야 되거든. 네. 그래서 그 나가는 배압에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부딪히는 거야. 이게 빵빵빵빵 하고 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스피드뱅이야, 이름이. 지지면서 나가는데 이거 언더 잡는 거 봐. LSD 얘기 먼저 싹 빼잖아. 아, 이거 진짜 이렇게 느끼네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타이어 편평지가 35예요 지금. 그러니까 M3나 그 정도의 급이에요. 근데 그걸로 이런 소리를 내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얘는 자세를 지가 잘 잡아주니까 소리를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P0 TM인데 그 피렐리 네. 이 타이어로 웬만해서 소리 잘 안 나거든요. 소리 내려면 이 속도에서 네, 억지로 내야 돼요. 네. 일부러 긴장하면서. 그냥 네. 과진입해가지고 언더 빡 내려가지고 내야 되는데 네. 지금 얘가 거의 약하게 소리를 낼 정도로 네. 지금 행진을 받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대단한 거예요. 거의 얘 밸런스만 놓고 보면 네, 밸런스만 놓고 보면 장난 아니죠. M 엔트리급하고도 비빌 수가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놓고 보면 뭐 출력이나 이 내장재 싸요. 우리 여기 사상검증 아주 완전 개싸구려. 완전 싸구려야. 너무너무 싸. 무슨 프라모델 플라스틱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가치나 이런 것들은 그냥 3천만 원에 어림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출력은 이거 진짜 3천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이거. 출력 밸런스, 그 다음에 스폰성은 거의 뭐 4천 중반 후반에 비벼도 될 만한 부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로 가면은 7천 정도 줘야 이런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전륜구동이어서 움직임이 아쉽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거죠? 네, 전혀 없어요. 만약에 똑같은 출력의 후륜구동이었으면 이대로는 더 못. 맛은 또 다르죠?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그리고 이 사이즈에는 소형 구동차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아주 특이한 모델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정도 사이즈의 전륜에서 요 가격대에 구현할 수 있는 이게 최대치라고 보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보다 더 잘 만들 수는 없어요. 더 좋은 차는 많아, 돈을 더 주면. 그런데 이 가격대에서 요 정도의 수준의 요 출력에서 요거보다 더 재미있고 요거보다 더 안정적이고 요거보다 스포츠성이 좋은 차는 현재까지 없어요. 하나 있다, 아이서 10. 그건 안 타봤잖아요. 네. 뭐 비슷하겠죠. 비슷하겠죠. 네, 비슷하겠죠. 유니콘이죠 유니콘. 그거 나오면 엄청 산다며요. 그 전에 이거 사세요. 이거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차피 우리가 나라에 모터스포츠 저번작도 안 돼 있는데 N 내봤자 매월 몇백 대 안 나가거든. 그렇지. 근데 이걸 두 모델로 나누면 파츠 두 개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는 거. 그럼 손실이 많이 들어요. 얘를 주로 살만한 젊은 층들은 아이스티 디자인보다는 벨로스 디자인을 더 좋아할 거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그런 게 그거진 거죠. i30보다는 얘다. 왜냐면 이게 더 개성 있다. 이게 맞다. 두 개 다 우리는 운영할 만한 시장 크기가 안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딨어. 내지에 물론 그러면 좋은데 뭐 기업도 장사를 하고 남아야 되니까 뭐 또 이런 차들은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 많이 안 몇백 대 남다. 팔아가지고 이거 네. 많이 남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외 시장까지 다 끌어모아서 판다 그래도 큰 재미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WRC, TCR 그 경험을 녹여서 그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뭘 승부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M 브랜드를 M처럼 키우겠다. 그런데 전혀 성격이 다른 M처럼 그런 측면에 있어서 N이 갖는 무게감이 현대에게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돈 벌어주는 효자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델들이 앞으로 현대의 브랜드를 좀 더 가치 있는 브랜드, 그리고 현대를 외면했다. 지금 20대들이 현대 안 집거든. 그렇죠. 뭐 현 PD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무슨 차 탔어? 그러면 현대차 탔어. 그럼 다 왜? 그러잖아. 왜? 아, 차라리 외제차 중고로 사지, BMW 중고로 사지. 왜? 근데 그 인식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 수밖에 없어 지금. 왜? 지금 현 PD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맞아요. 이거 시술자 받아가지고 이제 한 3일 타봤죠? 네. 바뀌고 있어. 이거 내가 알던 현대가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인 거야. BMW 3 시리즈 타거든. 그쵸. 그런데 비교해보니까 얘가 스포츠성이 더 낫거든. 그쵸. 이거 이상한데? 이게 현대가 이러면 아닌가 아닌가? 처음에 당황해. 그러다가 이제 스토리 라인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현대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없으니까 얘네들은 전력을 다하고 BMW는 해놓은 게 많으니까 이미지 써먹으면서 적당하게 지금 팔고 있구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계산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그럼 디자인 맞고 실용성도 확보되는 아반떼 N 나오면 집어야 되겠다. 생각이 도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바꿔서 타고 330i랑 340i 타본 영상을 제가 타본 영상을 다시 봤어요. 네. 330i 탔을 때는 이 2.0 그 4기통 탔을 때는 별 그 감흥이 없었는데 없었지. 이 베렌 타고서 느낀 그런 게 340 그 영상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급급이었구나. 7천만 원, 7천만 원에 6기통이잖아요. 그렇죠. 그 감성을 현대에서는 없었다가 이제 베렌에서 만족을 시켜주는 거죠. 반값에. 네, 반값이죠 정확히. 근데 문제는 반값이 초기 구매가고 유지비는 말할 수 없이 싸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게 경쟁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BMW도 M40i 이런 걸로 이제 M을 자꾸 내리잖아요. 그치. M3로만 이제 승부를 못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먼저 간 스포츠 강한 브랜드들은 이제 겉으로는 포커페이스, 니들 무슨 개맛을 하나 이제 그러고 있지만 속은 쫄린단 말이야. 그렇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최도 같은 선수가 이제 UFC 딱 들어갔는데 그 경험이 뭐 아직 없으니까 정상급 선수들이 딱 보면 겉으로는 넌 내 상대 한 주먹감이야 하지만 일본 리그에서 뭐 이렇게 경기한 거 보면 장담하거든.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연습 막 엄청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차야 지금 얘는 모터스포츠가 이제는 우리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의 리그가 되는 거야. 우리의 리그가. 그러니까 모터스포츠 경험해본 사람 다 그럴 거예요. 아니 뭐 경량휠만 단종휠만 하나 바꿔도 기본 3,400이 나오는데 다 넣었는데 840이야. 이게 모터스포츠 측면에서는 840이라는 돈이 진짜 이게 뭘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800만 원 넣는 건 또 부담인데 모터스포츠에 가서 이제 그 튜닝 몇 개 해본 사람들은 싸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가격이죠. 800 몇십만 원이라 봤자 제대로 서킷 가서 놀면 2달도 못 놀아요. 그 돈으로. 지금까지는 그랬단 말이야. 얘라면 서킷에서 하루 노는 비용이 100만 원 언더로 떨어질 것 같아. 그렇죠. 한 번 가는데. 타이어만 언더로 깍두기 만들지 않으면 풀데이로 놀아도 한 5, 60이면 되지 않을까요? 기름값하고 네. 뭐 이래저래 쓰면 되죠.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거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갈 수 있잖아. 어? 일반 사람들도. 머지않아 해외에서 벨로스터 N, i30N, N 원메이크 이 차를 쓰겠네요.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정비 용이성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파츠 가격이 싸잖아요.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끌리오가 자리 내줘야 되겠네. 끌리오가 끌려 내려오는 거야. 그렇지. 끌리오를 끌어내. 그거 많이 해먹었죠. 에이. 벨로스터 N 시승 마쳤는데요. 네. 뭐 듀얼 클러치 변속기 들어간 거 외에는 뭐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이게
전반적인 상품성이 더 좋아지고 운전자에게 더 큰 재미를 주기 위해 조율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자동 변속기 들어가면 50kg 무게가 증가하거든요. 네. 이러면 또 전호 밸런스서부터 다 맞춰야 돼요. 서스펜션의 이부 그 세팅도 바꿔야 되고 그냥 변속기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조율이 새로 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1410kg이었는데 1460kg으로 좀 늘었어요. 네. 재미 측면에서 수동보다 확실히 좀 즐길 수 있는 측면은 좋네요. 기어를 바꾸는 재미를 제외하면 네. 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250만 원인데 기능 들어가 있는 게 참 많아요, 변속기가. 네. 그래서 요런 뭐 운전을 좀 즐기시는 분들도 여유롭게 즐긴다는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운전을 즐기시는 분 중에서 또 가장 맥시멀 효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동은 6단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8단이고 네. 얘가 나아요. 네. 그리고 수명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변속 타이밍, 반클러치의 요령을 아시는 분들은 좀 더 아껴서 오래 쓰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법에 맞춰서 잘 사용하시면 듀얼 클러치도 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밸런스도에는 말씀드렸듯이 이 목적 스포츠 즐기시는 분인데 3천만 원 초반만 지출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이거 사세요. 그러면 후회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N을 가지고 왔는데요. N에 대해서 난 평가가 L을 가지고 왔다는 줄 알았어요. 네. 아, 여러분들 이거 기다리신 분들 많습니다. 네. 그 i30가 뭐라고요? 아이가 30명이라고. 아, 예. 부자들만 탈 수 있는 차입니다. 갑부들만. N에 대한 평가가 그 소비자들에 따라서 또 전문가들에 따라서 나뉩니다. 네. 어떤 소비자들은 정말 대단한 브랜드를 선대서 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평가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거 맛만 보는 거지. 이게 스타일, 스포츠 스타일이지. 이게 진정한 스포츠는 아니죠. 리얼 피어 스포츠라고 하긴 부족하다. 왜? 이전에 뭐 포르쉐라든지 M, 그 다음에 AMG, 골프 R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극한에 근접한 트랙을 마치 공도에서 실현한 것처럼의 어떤 스포츠를 날 것처럼 피어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야 이거 뭐야 뭐 막 보다 말라는 거야 뭐 시시코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건 정작 모터스포츠를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들은 이 현대 M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무서워해요. 이게 팩트예요. 이러면 또 오토기어가 현대로부터 또 얼마를 먹었길래 이런 엄청난 워딩을 하냐 하겠지만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아십니다. 왜 모터스포츠 전문 브랜드들이 현대 N을 경계하고 이게 두려운 존재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터스포츠는 서민들의 스포츠가 아니에요. 귀족 스포츠라고 하죠. 네. 왜 귀족 스포츠였냐면 실제로 귀족들이 한 스포츠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왜 귀족들이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귀족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모터스포츠를 보통 이제 그랑프리라 그러잖아요. 뭐 F1 그랑프리, 네, 뭐 그랑프리, 이런 식으로, 뭐 시합, GP. 경기를 네. 그랑프리라고 많이 부르죠. 그게 원래 마차 경주, 이 말의 경주를 의미하는 프랑스 말이에요. 그랑프리가.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1897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최초의 대회가 개최가 됐고 그 우승자가 그 아르망 푸조. 푸조가 거기서 우승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차를 설계하고 만들어준 사람이 다임러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와 합병을 해서 지금의 그 다임러 벤츠 거기에서 이제 창시자였던 고트립 다임러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자동차는 귀족, 아니면 자본가 아니면은 소유를 못했어요. 근데 모터스포츠라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 그러니까 돈 말고 기름. 기름? 그럼 중독? 또 땅이 필요하잖아. 아, 연습을 할 수 있는 땅이 네.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주. 땅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평민들이 꿈도 못 꾸지. 폴로가 왜 귀족 스포츠예요? 말이 있어야 말, 되고 네. 땅이 있어야 되고 말이 가격이 어마무시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서민은 꿈도 못 꾼단 말이야. 봅슬레이도 그 동계 스포츠 중에서는 귀족이란 말이야. 왜? 트랙이 길이니까. 트랙도 있어야 되고 봅슬레이 그것도 엄청 비싸고 이런 스포츠들은 아무나 못해요. 그쵸. 자, 그러면 왜 귀족들이 그러면은 모터스포츠를 했냐? 예전에 중세시대 때 귀족들은 뭘 했어요? 전쟁에 나갔지? 네. 기사도 정신이 뭐예요? 곧 나는 귀족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 상징이야. 그럼 왜 기사도 정신을 발휘했겠어? 사람이 과시. 먹고 사는 문제에 영향을 받으면 이건 평민인 거야. 근데 나는 신념 때문에 내 목숨을 던질 수 있어. 이러면 뭔가 사람이 특별해 보이는 거지. 이게 귀족이야. 그러니까 종교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귀한 몸이지만 나는 나가서 전쟁에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 기사도 이게 귀족의 상징이었거든. 나는 특별해. 그래서 그 귀족이 어떻게 하고 나갔어요? 그래도 살으려고. 갑옷을 보면은 틈이 없잖아. 그거 하고 어떻게 싸웠나 싶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는 걸 명예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귀족들을 바탕으로 전쟁을 했었던 유명한 도시들, 모데나, 이탈리아에, 네. 그 다음에 슈투트가르트, 이런 데가 뭐가 발달했냐면 이 마차의 어떤 그 도구들, 그다음 병장기, 그러니까 대장장이들의 장인들이 많아. 왜냐면 귀족들에게 무기와 기술. 말의 어떤 마구와 뭐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대대로 뭐 철을 다루거나 이런 기구들을 잘 다루는 업체들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귀족들을 위해서 전쟁 나가면 갑옷 만들어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변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근대화가 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전쟁이 이제 말 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탱크 타고 비행기 타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딱 생기니까 공중전이 생겼어. 네. 이제 귀족들이 야 우리가 말은 이제 좀 그렇고 이제 뭘 타야 돼? 전투기를. 비행기를 타야지. 그래서 비행기도 사실 돈 많고 많이 타봐야 이걸 조종을 하잖아. 그쵸. 귀족 아니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통해서 또 전세를 뒤집고 또 뭔가 기여를 하는, 나는 내 목숨을 바치면서 뭔가 신념을 위해서 뭔가 멋있잖아. 특권층의 권리를 어떤 이렇게 행사하는 것 같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현대판 기사도로 그 사람들이 여긴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이제 뭐를 해? 그 사람들이 전시에는 파일럿을 했고 평화로울 때는 레이스에 참가를 해서 레이서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직도 레이서들을 뭐라고 부르냐? 파일럿이라고 불러요. 아직도.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레이서에 참가를 했어. 그럼 레이서가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안전한, 지금도 사망률이나 부상률이 높지만 밀레밀리아라든지 뉴브레클링 24시, 뭐 르망 특히 24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골길을 달려야 되고 좁은 길, 뭐 이런 안전 패스 없는 길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1970년대까지 사망률이 25%였어요. 그러니까 레이서 4명 중에 1명은 죽었단 말이야. 그럼 초창기에는 더 했을 거 아니야. 초창기에는 뭐 3명당 하나, 뭐 더 이상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스포츠들을 귀족들이 기사도 정신 때문에 했단 얘기예요. 그걸 하니까 나는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 그래서 태동한 게 모터스포츠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 예전부터 그런 어떤 기사들에게 병장기나 무기나 이런 어떤 갑옷들을 공급했던 이탈리아의 모데나, 거기서 뭐가 생겼어? 페라리가 생겼지. 그리고 그 옆에 삼형제가 또 뚝딱뚝딱 해가지고 한동안 르망 24시를 지배했던 마세라티가 생겼어. 그리고 뭐 트랙터 운전자긴 하지만 그 엔초 페라리에게 모욕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나 하나 차릴 거 해서 누가 또 람보. 페르치오 람보르기니가 세 개의 브랜드가 거기다 모데나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스투트가르트에 뭐가 있어요? 벤츠, 포르쉐. 예, 유명한 럭셔리 브랜드가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럽에서 기사도 정신, 귀족들에게 공급을 했었던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공업 도시들이 지금의 자동차 시장도 모터스포츠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터스포츠는 지금도 이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름만 대면 아는 브랜드,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엄청난 후원이나 뭐 이런 걸 받지 않는 이상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레이서들이 자질이나 어떤 반사신경이나 운전 실력이 부족해서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못 낸다?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경험이 없는 거야. 아니, F1을 하려면 포뮬러카를 타고 죽돌이를 해야지. 서킷을 많이 돌아보면 요령이 생기고 기술이 늘고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생판 타보지도 않았는데 컨트라인에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대줄 거야.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먹고 살기 급급했는데, 먹고 살기 급급하면 밥 사 먹는 돈도 없는데 뭐 영화 보고 뮤지컬 보고 못한단 말이야. 모터스포츠 꿈도 못 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터스포츠라고 하면 한국처럼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고 지금 먹고 살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 지가 뭐 몇십 년 안 된 국가들은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유럽은 예전부터 늘 보던 거예요. 늘. 물론 평민들은, 일반 사무인들은 상관이 별로 없다지만 그래도 늘 귀족들이 전쟁 나갔을 때 기사도 우리가 봐왔고, 또 뭐 폴로 봐왔고, 또 그랑프리 초창기 말에서부터 자동차 경주 봐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친숙한 거야. 그래서 관전 나라도 가고 또 저변학대도 되고 한데, 아시아권이나 뭐 중국 뭐 이런 뭐 좀 형편이 최근에 나아진 나라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F1 시작됐을 때 누구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2010년. 네, 그리고 뭐 모터 스포츠들 이렇게 원메이크 전 많이 하는데 네, 그렇죠.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왜? 늘 보던 게 아니야. 네. 이게 뭐지? 그리고 실제로 일반인들이 모터 스포츠를 좀 해볼까 하고 알아보니까 스포츠카 얼마, 뭐 스포츠 파츠 얼마, 뭐 얼마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는 거지. 네. 이러니까 사실 모터 스포츠는 굉장히 우리하고 동떨어진 거다. 그냥 차는 실용적이고 현대차처럼 그냥 정비소 갖다 주면 하루에 다 고쳐지고 뭐 이렇게 좀 파츠 뭐 사고 나면 쉽게 고칠 수 있고 또 실용적이고 뭐 이런 차들만 선호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모터 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부류가 우리나라에서도 생기기 시작을 했어. 네. 그리고 또 아시아권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어. 어떤 사람들? 고문님 같은 사람. 그렇지. 왜 내가 왜 나와? 고문이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어린 나이에 성공한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또 인생을 이제 성공적으로 살아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뭐 여유롭고 이런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눈을 돌려보니까 모터 스포츠 잘하는 브랜드가 포르쉐. 그 다음에 뭐 BMW M, 뭐 AMG도 최근에 뭐 AMG, 네. 양산 라인에서 힘을 그냥 이런 거를 이제 즐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차가 최소 1억 정도는 줘야 그렇죠. 트랙에 들어가서 심심치 않게 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트랙은 차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뭐 100% 가깝게 쓰기 때문에 열화율이 일반 도로에 비해서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 10배 이상. 뭐 브레이크 패드를 한 날에 다 쓰기도 하고 타이어를 뭐 드리프트 하면은 그냥 몇 시간 안에 다 녹여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일도 뭐 그렇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암이라든지 뭐 부싱이라 이런 거에 막 나만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교체를 해야 돼 계속. 그런데 이거 유지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막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몇 천만 원의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해본 사람들도 돈이 좀 있어도 와 이거 진짜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미리 알면 겁나서 못 들어가고 그렇죠. 모르고 들어왔다가 네. 허걱하고 아이 그만해야지 하고 나오고 그렇죠. 좀 아, 빠져든 사람은 나중에 폐가망신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직 폐가망신은 안 했어요. 왜냐면 아반떼가 구해줬어. 이거 없었으면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터 스포츠를 잘해왔던 브랜드들은 이런 거야. 아, 우리가 귀족인데, 우리가 귀족 서포터를 했던 그런 제조사들인데, 니들이 아니 모터 스포츠를 하려는데 몇백만 원 들고 와? 정신 있는 거야? 야, 브레이크 모노블록 6P 하나당 200은 줘야지. 두 개 해가지고 400에 카본 윙 한 7, 800? 한 1000만 원은 들걸? 디퓨저? 한 500?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이것도 BMW,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렇게 불렀지 이게 포르쉐나 페라리로 가면 더 올라가. 네. 근데 사람들은 그렇구나. 내가 귀족 스포츠를 즐기는데 이 정도쯤은 해야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N이 나와버린 거야. N이.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야 이게 N 뭐 N보다 하나 많아? 앞이야? 그 LMN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기아는 M 다음에 L이야? L이라는 건가? 좀 뭐, 띄어서 하지. 뭐 이런 얘기도 이게 많았죠. 뭐야? 그런데 이제 뭐 엘버트 비어만이 왔대요. M을 그쵸. 총괄했던. 그래? 하여튼 뭐 보겠어. 벨로스트 N이 나왔어요. 첫 작품이야. 아이소트 N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이 차들이 처음 나왔는데 이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렇죠. 골프 GTI를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포르쉐 엔트리지만 밸런스가 극한이었던 박스터도 꽁지를 따라가면 얘가 꽁지를 놓치지를 않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스포츠 양산카가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뭐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의견이 나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압도를 해야지. 더 M이든 AMG든 M보다 알파벳이 앞이었으면은 출력도 높고 차도 더 멋들어지고 전용 파츠 줄줄이 달고 이게 모터 스포츠화를 제대로 보여줘야지. 이건 뭐야? 이건 뭐 골프 GTI보다 약간 출력 높고 뭐 약간 뭐 0-100 6초 뭐 5점 몇 초? 야 이게 뭐 되겠어? 이런 사람이 있고 야 이게 3천만 원에 이런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와 이게. 이건 정말 미친 완성도고 이건 미친 기획이야. 현대가 이거 미치고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뭐가 맞는 얘기일까? 둘 다 맞는 얘기야. 왜?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맞고 틀리고가 없어.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귀족 스포츠라고 해서 그들을 서포트했던 포르쉐나 BMW, M이나 AMG가 보는 시각은 다르다 이거지.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 진영은 현대 N이 좀비 같은 거야. 황소개구리 같은 거야.
개구리 잡는 생태계라고. 황소개구리. 생태계 완전. 생태계 백종원이야. 백종원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기존에 그 체인점들 많았고 음식점들 많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대패 삼겹살, 뭐 쌈밥집 생기기 시작하더니 막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소고기 소고기 100g에 45,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누가 나왔고 100g에 25,000원인데 소고기 진짜 소고기 맞아요. 근데 맛을 보니까 더 부드러워. 먹을만해. 먹을만해.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응? 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왔는데 딱 보니까 그냥 벨로스야. 양산차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터치업만 했어요. 몇 가지 스포츠적인 어떤 특징, 엔진, 변속기 뭐 몇 가지 해놨어. 그리고 뭐 부싱이나 서스펜션 좀 강화시켜놨어. 근데 딱 보니까 다 양산 부품들을 조금씩 만져놓은 거예요. 현대 그 블루엔즈에 가면은 가격도 심지어 양산차하고 별 차이도 안 나. 있는 부품을 사용을 했는데, 그리고 양산차를 썼는데, 그래서 가격도 양산차에서 조금 더 주면 되는데 퍼포먼스가 올해 100년 이상 스포츠를 해왔던 브랜드가 갈고 닦아서 낸 5천만 원 이상의 스포츠카의 감성이나 성능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브랜드들, 이런 스포츠 브랜드들을 그동안 수없이 연구해오고 갈고 닦아서 상품화 시켰던 브랜드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무조건 이게 얼마예요 하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줬는데, 니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 유통 질서, 너 이거 상도도 이거 상도가 없는 거야. 야, 이제 소고기 100g 4만 원 못 받겠네. 자, 우리가 흔히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험이 많아서 이렇게 뭐 사전 단계 건너뛰고 싶은데 상대방이 잘 안 움직여주면 뭐라고 얘기해? 아, 선수끼리 왜 이래? 그러잖아. 네. 먼저 이렇게 모터 스포츠 시장을 선점했던 기업들이 볼 때 현대에 보는 시각이 뭐야? 아, 선수끼리 왜 이래? 이거 시장 이렇게 흐트러놓으면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닦아놓은 시장인데 니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허집어 놓는 거야. 아니, 카본 저 윙하고 이거 해가지고 190만 원에 받는다고? 디퓨즈하고 립하고 뭐 200 얼마? 뭐 모노블록 브레이크 넣고 직구 해가지고 220만 원? 니들 뭐야? 이게 트랙에서 이 정도 랩타임을 끊는데 뭐 차값이 기본이 얼마?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스포츠 감성이 기적에서부터 출발해 왔고, 그 기적의 감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얻으려면 돈을 준비할 자세가 돼 있어야 돼 라는 걸 주입시켜 왔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해도 되네 라는 걸 깨닫게 하는 순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숨통을 재는 거예요. 맞아요. 그 브랜드들의.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벨로스터가 아이서티 N하고 벨로스터 N밖에 없어요. 현대 N이. 그런데 이게 아반떼 N, 소나타 N, 그 다음에 제네시스도 N, 네. 전기차도 N. 그래가지고 웬만한 라인업에 N이 하나씩 딱 껴가지고 이게 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 1억 언저리 되는 차의 턱 밑까지 퍼포먼스가 쫓아갈 수 있는데 유지 보수 비용이 양산차 수준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까지는 서킷 들어가면은 상무, 이사, 최하가 부장님, 임원진들. 아니면은 뭐 개인사 벤처기사 대표, 네. 뭐 변리사,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대리 과장, PD도 들어간단 말이야. 벨로스터엔을 가지고. 그렇죠.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 스포츠를 그냥 그림의 떡으로 바라보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니들도 할 수 있어. 이게 귀족 스포츠 옛날 얘기야. 우리가 해줄게 하고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면 현대가 해자라서 그렇게 해줬느냐? 전략을 진짜 기가 막히게 세운 거야. 이 시장을 박살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어떤 영상을 찍었냐면 고성능 스포츠카, 퓨어 스포츠카 시장을 왜 전기차 시장이 열렸는데 그냥 그걸 지켜주냐. 그냥 박살내라. 그게 게임 체인저다. 현대가 N을 들고 온 건 제네시스나 이런 어떤 고급차들이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바로 얘가 게임 체인저야. 얘를 가지고 시장을 흔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어? 기존에 꿀 빨던 모터스포츠의 그 오래된 브랜드들의 그 관습, 관례, 그 다음에 형성된 불합리한 가격들, 그 다음에 모터스포츠를 그 즐기던 계층,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밑으로 저변학대로 해서 확 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가 어떤 전략을 쓰는지 대충 답이 나와요. 밸런서에는 현재 현대가 무리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 정도 가격으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연구 개발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고급 부품 넣고 특별한 파츠 넣어서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이거 팔고 남을 생각을 해서 한 건 아니에요. 보면 마진이 굉장히 타이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적게- 물량이면 적자예요. 적게 팔리면 적자이기도 네, 하겠죠.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이라는 거는 물량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승부를 볼 수 있는 물량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하는 건 그 전략이에요. 내가 게임 체인저 되겠고 니들 꿀 빨고 왔던 시장 내가 바꿔놓겠다. 그래서 지금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야 20대 중반부터 현대 모터스포츠의 맛을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40대가 되면 그래서 주요 구매층이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유럽 뭐 벤츠, BMW, 포르쉐? 뭐 그게 뭐야? 내가 어려서 벨로스터엔 타봤는데 다 잡더구만. 예전에는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포르쉐가 다가와. 그럼 비켜줘야 될 것 네. 같아. 왜? 쟤는 나보다 엄청난 차니까.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벨로스터엔을 타고 서킷이나 와인딩에 갔는데 얘가 날 떨어뜨리지 못하네? 그리고 운전 잘 못하는 애 만나니까 내가 얘를 앞서버리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아, 별거 아니구나. 해보니까 진짜 해볼만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럼 왜 영화 소재로 나오잖아. 학교 짱이라서 둘둘 떨다가 어떻게 한 대 툭 쳤는데 걔가 기절했어. 그 다음부터는 전세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현대판, 현대의 컬러의 모터스포츠를 맛보게 해야 이 친구들이 주요 고객이 돼서 모터스포츠를 여유 있게 즐길 때 현대 N을 가지고 한단 말이야. 소켓에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 판이 바뀌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람들이 오, 이거 꼭 저렇게 비싼 돈 주고 주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뭐 그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뭐 한 로터 하나당 900만 원, 1000만 원 안 줘도 200만 원으로 이거 싹 다 바꿔주는데 그냥 그거 쓰면 되겠구나.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뭐 카본립 뭐 포르쉐에서 견적 내보니까 900만 원, 1000만 원 나오던데 얘는 뭐 다 달아주고 400이면 다 되는데 그래도 멋지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모터스포츠는 소모품이야. 이거는 뭐 양산차처럼 이게 A2B처럼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메인터넌스하고 정비하고 해야 돼요. 교체하고. 그러면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 그쵸. 근데 현대가 이걸 특별한 파츠로 넣어준 게 아니라 양산 파츠에서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르쉐나 메르세데스 벤츠, AMG나 BMW, M은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아, 저게 시장 판도를 바꿔놓으면 우리가 꿀빨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겠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동안 투자해온 거 아직 다 못 건졌는데 아니면 더 좋은 시절을 겪을 수 있는데 왜 저것들이.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그럼 왜 토요타는 못했는데 현대는 하느냐? 이게 또 문제. 토요타가 훨씬 더,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처음 취임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2008년에 취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F1 팀 철수시킨 거예요. 그 슈마허 동생 랄프 슈마허를 데려다가 어떻게든 혼다처럼 우승컵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못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그냥 가. 니들은 안 돼. 아키오 회장이 정리하고 이 신입사원서부터 그 가주라는 사이트를 이제 커뮤니티로 발전시켰고 거기에서 이제 가주 레이싱이 출발했단 말이야. 그 가주 레이싱을 기본으로 토요타가 WRC 그 TCR을 나갔어요. 네. 그리고 WRC의 강자가 됐어. 그래서 정말 이 토요타의 스포츠 성능이 만만치 않단 말이야. 그 조율 능력이. 그쵸. 토요타 86도 내놨어. 근데 왜 얘네들은 M 브랜드 같은 걸 안 내놓고 BMW M이나 AMG를 따라하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일본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일본 사람들의 특유의 사대주의. 그리고 유럽을 동경하고 미국을 동경하는 그 사람들의 성격. 그래서 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애니메이션 보면 배경이 다 중세 유럽이야. 맞아요. 일본인인데 유럽이야.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거 보면 그렇단 말이야. 그 사람들의 정서가,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귀족 스포츠로 했던 건데 우리도 그래야지. 그리고 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래야지.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더 잘해보려고 하거나 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 한국 사람들, 우리가 어떤 민족이야? 한국 사람들은 안 쫄아. 잘 안 쫄아.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일본을 허접으로 보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단 기량이 안 되고 힘 안 되는 거 아는데 아이씨 해봐. 해보는 거. 팔목부터 걷어. 그리고 안 돼? 야 그러면 그냥 한번 부딪혀봐. 해봤어? 뭐 이런 정신이거든. 그러니까 야 걔네들이 팔을 위에서부터 쓰고 내려? 그래가지고 마징 많이 가지가? 그럼 팔을 엎어. 그냥 우리가 그냥 양산차로 깔아버려.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부품 파츠 다 그냥 가격 낮춰버리고 양산차를 기반으로 3천부터 스타트해서 아예 모터스포츠 판을 뒤흔들면 되겠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니까 가능했던 거야. 이거 국뽕이에요? 아니에요. 국뽕. 자, 맞죠? 처음에 얘기했던 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가 그 전략이 지금
스타트인 거야. 이제 시작이야. 그러면 이런 브랜드의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 평가는 자유입니다. 이거를 엄하게 평가하셔도 되고, N이라는 스포츠를 이게 뭐냐, 골프 뭐 따라가지도 못하고. 자, 유럽에서 골프가 폭스바겐이 격찬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들은 귀족 스포츠였는데 그 귀족 스포츠를 요만큼 내린 거예요. 요만큼 내려서 그냥 뭐 대기업도 아니고 좀 이렇게 먹고 살 만한 사람들도 골프를 통해서 뭔가 모터 스포츠를 즐겨서 맛을 볼 수 있게끔 해준 게 GTI예요. 그래서 이제 서민들의 포르쉐라는 말도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GTI가 워낙에 밸런스가 좋고 하니까 더 즐길 사람은 알로 즐겨. 해서 극강의 골프의 상단에 있는 퍼포먼스카가 또 있는 거고요. 자, 그 정도만 해도 유럽의 다른 럭셔리 브랜드들이 저놈 새끼들 저것들 때문에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골프 알만 가도 전용 부품 쓰고 비싸요. 파츠들이. 이게 서민들의 포르쉐라 그러지만 알까지 가면 그렇지, 그건 다른 문제죠. 서민이 못 즐겨요. 알은. GTI까지는 해. 근데 그 폭스바겐도 딱 200마력 초반대에다 묶어놓고 애매하게 하잖아. 맞아요. 그야말로 시식만. 네. 근데 현대는 판을 바꾼 거야. 현대는 제대로 즐겨. 그런데 더 싸게, 더 저렴하게. 교환비? 우리가 그냥 싸게 해줄게. 여러분들 그 트윅스 파츠 있잖아요. 벨로스터엔 무조건 하세요. 그거 다 해도 84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다 해도 카본 세라믹 로또 한 장 값도 안 나와요. 그런데 카본 다 둘러주죠. 브레이크 모노블록 해주죠. 휠까지 달아주죠. 뭐 알칸타라까지 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포르쉐나 메르세데스 벤츠 AMG나 M으로 견적을 내면 뭐 5배, 10배로 넣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현대가 하고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골프가 GTI 가지고 그 시장을 흔들었던 그 파괴력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더 세겠죠. 그렇지. 완전히. 그러면 BMW M이나 AMG나 포르쉐가 얘를 보는 지금 심정이 어떻겠어? 이를 갈고 있겠죠. 제발 망해라, 야. 제발 망해라. 망해라. 애나 제발 망해라. 시장에서 외면 받아라. 그리고 손가락질 받아라. 그쵸. 너희는 태생이 천 것이다. 이 프레임을 씌운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야이 천거사, 야이 산거사, 니들이 뭐 귀족 스포츠 맛을 알아? 뭐 전용 파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인적으로 진짜 답답해요. 물론 자유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자유지만 여러분들이 현대에게 그냥 엠뽕에 취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 친구들 엠뽕에 취해서 계속 가게 만들어야 돼요. 아반떼 N도 내고 뭐도 내고. 그래 우리가 진짜 잘하지? 현대가 소비자한테 엠뽕이 취하게 만들자는 게 아니고, 그렇지. 소비자가 현대한테 와 우리 애 내길 잘했구나라고 뽕에 취하게 만들어서 계속 내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 하시는 소비자들이 거죠. 현대에게 엠뽕에 취하도록 부채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들이 엠뽕에 취해서 계속 이런 차 만든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쵸. 현대가 이런 차를 만들던 제조사가 아니에요. 저는 얘네들은- 예상하지 못했죠. 우리 네. 솔직히 벨로스터로 N이 나온다길래 에이 그럼 뭘 그래 막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막 나오고 보니까 와 우리 잘못 생각했었구나 라고 이제 깨달았었죠. 저랑 김창현 드라이버가 이 차 타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와 이제 시장 판도가 바뀌겠다. 이제 모터스포츠 누구나 다 하겠다. 야 현대 얘네들 N 이거 진짜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시장 뒤집어 놓으려고 게임 체인저로 내놓은 거고, 분명히 얘들 이전 판매량이면 이거 대단 까지고 판다. 근데 얘네들 진짜 이를 갈고 냈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밖에 바꿀 수가 없어 이 판에. 제대로 본 거야. 야 뭐 김창현이 김정민이도 보는데 현대가 못 볼 리가 없잖아. 근데 그걸 과감하게 결단을 한 거야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고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이 개인으로서 계속 잘한다 하세요. 그리고 이건 잘한다 해도 돼요. 왜? 진짜 잘하는 거야. 맞아요. 아무도 못한 거예요. 그 원가를 잘 절감하고 뭐 저스트인 타임이니 뭐 가이젠이니, 그래서 세계의 어떤 그 포디즘의 흐름을 바꿔놓은 토요타마저도 못한 거야. 그걸 현대가 하고 있어. 양산 브랜드 중에서 이런 차 내놓고서 모터 스포츠 라인 M처럼 M의 3분의 1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파츠를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가 어디 있냐고. 그쵸. 이거 여러분들이 칭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네시스는 이게 가망이 없어요. 제네시스는 방향이 다른 거죠. 지금 1970년도 같으면은 럭셔리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제는 가망이 없어요. 그거는 럭셔리 시장에서 걔네들이 이제 가망은 1%도 없어.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그냥 가성비 좋은 고급차로 계속 가야 돼요. 그냥 그 라인업으로 그냥 만들어서 가야 되니까 현대도 그걸 아니까 그냥 뭐 그 전용 부스 안 만들고 뭐 그러는 거야. 뭐
그 산타페 라인에서 GV80 만들고 뭐 다른 거는 뭐 전용 라인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얘는 달라요. 얘는 시장을 흔들 거야. 현대가 앞으로 계속 의지를 가지고 계속 N을 내면 얘는 시장을 흔들어요. 그럼 모터스포츠를 바꿀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이제 해외에서 현대의 원메이크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끌리어처럼. 이 차를 쓸 거야. i30 N을 쓰고 아반떼 N을 쓰고 벨로스 N을 쓸 거야. 왜?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파츠가 싼 거야. 너무 괜찮은 거야. 너무 손보기도 좋고 양산차랑 거의 다 같으니까. 자, 그러면 벨로스터 N, N9의 성공 비결은 양산차에 특별하지 않은 파츠를 가지고 특별한 모터스포츠를 즐기게 조율을 해놓은 거죠. 이게 누구가 들어와서인지는 모르지. 하지만 뭐 비어만의 역할도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휘관이 잘 들어오면 그 밑에 이제 숨은 능력자들이나 숨은 이제 그 특수부대원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단련이 되는 거지. 기술이라는 게 각 연구원들이 개별 기술들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조율해낼 수 있는 요리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파 다듬고 다 잘해요. 근데 그거를 언제 어디에 넣고 하는 그 감각이 있어야 그게 요리사인 거잖아요. 그게 있느냐,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죠. 현대가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기술도 있었고 엔지니어들의 자질도 훌륭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업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일명 전문 용어로 꼰대들이 꼰대. 이래 해야 돼. 예. 그 수직항명으로 갔다가 이제는 그게 아닌 거지. 경험을 가지고 제대로 그 판에서 놀아본 사람이 아마 내가 비호반은 아니지만 와가지고 이 엄청난 가능성에 굉장히 흥분했을 거야. 와, M에서는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면 이게 제작 단가 이렇게 나서 판매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 와, 이 가격에 이게 나오네? 그랬을 거야. 자, 앞으로 아반떼 N, 소나타 N 줄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양산차 시장이나 대중차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BMW M과 AMG, 포르쉐 라인업, 그 스포츠 전통 스포츠 라인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각 브랜드의 고성능 디비전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할 거야. 그래서 모터스포츠계의 백종원, 모터스포츠계의 홍석개구리 베스야 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가 드디어 이걸 한 거에 대해서 왜 이제야 했느냐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라도 한 거에 대해서 고마워라는 게 아니야. 그냥 잘한다 하세요. 잘한다. 진짜 니들 잘한다. 그러면 M뽕에 취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말도 안 되는 가성비의 N들이 줄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헷갈려 하실 게 저희가 제네시스를 대할 때는 선두주자를 압도하는 품질을 가지고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N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 다른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진 않거든. 럭셔리 시장이. 럭셔리 시장은 네. 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터스포츠 시장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모터스포츠는 그동안 그 몰라서 진입 못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굉장히 구입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럭셔리는 일단 뭐 구입하면 뭐 그냥 장기 보유를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그것도 나가지만 모터스포츠 같이 이렇게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용도로 쓰는 차는 아니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벨로스터 N 리뷰하면서 현대 N에 대한 브랜드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전망,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타진했는데요. 저희가 볼 때 현대의 그 N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현대는 안 두려워해도 그 모터스포츠 부서를 가지고 있거나 그 디비전을 운영하는 브랜드들이 이 N은 정말 무서워할 겁니다. 이런 차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가 이런 얘기 했어요. 고성능 스포츠카는 누구나 만들지만 비틀같이 싸고 튼튼하면서 실용적인 차는 정말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설계를 하는 과정이 막 지옥 같은 그런 과정이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싸고 질 좋으면서 목적성에 딱 맞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건 정말 어려웁니다. 그래서 포드티가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꾼 거예요. 앞으로 모터스포츠의 판도가 현대 N으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이거 두 개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아반떼 N, 소나타 N, 뭐 N 줄줄이 나와서 전 라인업을 갖췄을 때 그때의 파급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르쉐나 BMW, M이나 뭐 메르세데스 벤츠, AMG 그 고성능 디비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야. 니들이 그 밑에서 시장을 쓸어 담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니들이 그 가격에 팔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가격을? 그쵸. 안전띠 하나에 50만 원씩 받는 게 왜 통하겠어?
그 키 옆에 색칠해주는 것도 50만 원이야. 80만 원인가? 네. 그런 다할 거요 아마. 이거 지금은 눈탱이 알면서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맞는 거예요. 맞죠. 근데 현대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렇게 살 사람 없는 거죠. 얘가 가소성을 계속 낮춰버려. 그러니까 얘가 그냥 뭐 시장을 다 흔들어 놓는 거야. 그럼 소비자들에겐 좋은 거지. 네. 근데 나머지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될 게 이제 현대가 배지가 가치가 좀 더 높아지면 네, 다 해결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N은 저 현대만큼 빼고 그게 어떻게 현대가 N하고 또 그러게 비슷하네. 그래서 N으로 했나 봐. 아 이거를 네. 이렇게 뒤집으면 N이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 딱 전 봤을 때 이거 현대를 뒤집었구만 이 얘기 많이 생각을 했어. 이거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 되는구나. 네. 뒤집어. 그래서 N이라고 한 것 같아요. 형상이 비슷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저 N 마크를 저기 가운데다가 딱 달고 그리고 출시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벨로스터 N DCT 모델 출시 소식은 저를 비롯한 많은 자동차 덕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수동 면허가 있지만 수동 변속기를 운전해본 경험이 적은 20, 30대 젊은 고객들에게 벨로스터 N은 그저 그림의 떡이었을 겁니다. 출시 당시 추후 예정으로만 발표된 DCT 모델은 나오면 산다, 나오면 꼭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 이후 나온다, 좌절됐다 이런 뉴스들에 일희일비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수동기어 조작이 필요 없는 DCT 모델의 출시는 단순 자동 변속기 모델의 추가가 아닌 현대 N의 보급이 시작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젠 누구라도 쉽게 운전할 수 있는 대중화된 고성능 자동차 시장이 열렸습니다. 시승 계획이 잡히자마자 저는 오토기어를 통해 현대 N의 헤리티지와 타임라인을 제대로 정립하고 싶었습니다. M 짭퉁이야? N의 등장은 조롱과 놀림의 대상으로 삼기 딱 좋았습니다. 2013년 고성능 디비전 계획을 발표한 현대가 독일 니르부르크링 옆에 연구소를 하나 짓더니 2014년 WRC 참가를 위한 팀 라인업과 머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마치 그 동네 어느 브랜드를 따라한 것 같은 네이밍과 컬러의 배지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N의 첫 만남이었기에 우리에게 N은 그저 독일, 일부 모터스포츠를 위한 브랜드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2014년 WRC에서의 첫 1년을 마무리할 때쯤 현대는 또 다른 빅뉴스를 터뜨립니다. 바로 알버트 비어만의 영입 소식이었는데요. 알버트 비어만은 BMW M의 연구소장을 지닌 인물이었기에 아니 M이나 돌렸더니 정말 M의 본체를 데려와? 하는 충격을 우리 모두가 받았을 겁니다. 이 충격과 기대는 하나둘 현대자동차에 오빠 나 달라진 것 없어? 하는 듯한 작지만 중요한 자동차의 움직임, 기본기와 같은 변화로 현대자동차가 비어만 하나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G70과 스팅어와 같은 스포티한 움직임의 자동차들로 현대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 바뀌고 있어. 그와 동시에 현대 모터스포츠 법인에서는 WRC의 신생팀 현대자동차의 어마무시한 활약을 비롯해 24시 내구 레이싱 참가, 최근 2018년부터 참가하기 시작한 C 세그먼트 해치백을 기반으로 한 레이싱 대회 WTCR에서의 우수한 성적으로 현대 N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TCR은 해치백의 무덤이라 불리는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가 줄곧 해치백을 잘 만들어 오던 유럽의 폭스바겐 아우디를 비롯해 푸조, 시트로엔, 혼다, 토요타 등 해외 정통 강자들 앞에서 레이스의 성적으로 그들을 부수고 다니고 있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을 배경으로 한 모터스포츠에서의 현대의 활약과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았지만 BBC 탑기어를 비롯한 여러 외신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i30N은 현대 N과 국내 소비자들을 마치 어릴 때 미국 이민 가서 거의 남이지만 친척이라고는 하는 사촌 형쯤의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현대가 의미 있는 고객들과의 스킨십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향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 있는 N 브랜드관이 바로 그 고객들과의 스킨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성능 브랜드 N이 낯설고 생뚱맞아 보일 수 있는 현대가 그래도 나름 우리 여기저기 열심히 해왔어. 나름의 N의 역사, 헤리티지를 모아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시즌의 경주 자동차들과 벨로스터 N과 M 퍼포먼스 파츠들을 마치 레이싱 게임의 메뉴처럼 전시해둔 이 공간은 현대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 이곳에 발 디딘 누구라도 한눈에 N의 스토리, N의 헤리티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이어진 현대 브랜드 샵에서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눈 돌아갈 만한 N이 새겨진 모자와 저지를 비롯한 어페럴, RC카들의 왕구들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 왕구가 단순 애들 눈 돌아가게 하고 부모들 등골 빼먹는 상술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 PD가 어린 시절
현대 싱싱이 TV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싱싱이 노래를 부르며 자동차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는 20년 후 오토기어의 PD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싱싱이 노래를 부르며 그 당시 나는 어른이 되면 아반떼를 타겠구나, 티뷰론을 타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고의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8, 90년생 고객들에게는 여러 커뮤니티와 인터넷 언론 매체를 통해 현대는 흉기라는 공식과 현대는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 에어백을 터트리려면 센서 각을 잘 맞춰 부딪혀야 한다 등 반현대적인 분위기와 정서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세대입니다. 누군가는 현재의 외제차를 타는 20, 30대 젊은이들을 카푸어다 어쩌다 까내리기 바쁘겠지만 줄곧 미디어와 인터넷으로 접해온 반현대적인 마인드는 내 인생의 첫 차의 선택에 있어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이런 치명적인 이미지 손실을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노는 어린 아이들부터 새로 정립하는 게 빠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현대의 자동차는 빠르고 멋지고 잘 달리는 자동차,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지요. 여태까지는 이런 기업 활동을 BMW가 참 잘해왔습니다. 국내 거대 자동차 제조사도 안 해주는 드라이빙 센터와 같은 재투자로 고객들에게 자신들의 고성능 자동차와의 긴밀하고 강렬한 스킨십을 꼭 해당 브랜드의 고객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오픈하며 이끌어냈고, 드라이빙 센터의 트랙을 한번 타본 사람들이라면 저 BMW 꼭 사고 싶다, 열심히 살아야지, 전의를 다지게 했습니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이라 불리는 어페럴, 아이들의 장난감, 자전거 등 빠르게 움직이는 물건들에 BMW 로고를 박아두면 그 자체가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 심지어 우산 같은 별것 아닌 생필품에도 외산 로고가 박혀있으면 좋아 보이는 지경까지 온 것이죠. 오늘날까지 BMW가 가장 잘해온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그 뒤를 열심히 밟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늦은 이러한 투자는 일요일에 경주하고 월요일에 자동차를 판다던 스포츠카 제조사의 오랜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길 빕니다. 우린 대중적인 차도 고성능 차도 싸게 많이 잘 만들어 계속 열심히 보여줘야 됩니다. 열심히 쌓아가고 있는 모터스포츠에서의 현대의 N이란 입지와 고성능의 DNA가 양산 N 모델들에 녹아져 나와준다면 고성능 수입차를 타본 사람들은 누구나 얼추 자신의 마음에 드는 N이 나오는 순간 N을 선택할 겁니다. 5배, 10배 더 많이 드는 유지 비용을 태우며 독일차라고 정신승리하며 수입차 유지할 고객들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20대 자동차에 미쳐있는 한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대 N의 이야기였습니다. 갓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단순 현대의 흥얼한 소리가 아닌 좋은 자동차를 즐기는 일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현명한 소비로까지 이어지는 것, 오토기어가 N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NGS? NGS. 네네네네. 눌러볼까요? 꼭 NSG하고 비슷해. 그러네. 네. 조미료가 들어가는 거. 한번 눌러보시죠. N 그린 시프트 작동 조건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뭐가 나와야 되지? 3분 있다가 사용 후 3분 있다. 1분 37초 남았네. 방금 우리가 썼었죠. 네. 이게 회복이 돼야지. 이게 뭐 힘을 쓰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신체도 왜 젖산 분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분해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메이커에 따라서 이제 런치 컨트롤 모드 있잖아요. 네네. 급가속 하는 모드. 네. 그거를 몇 번까지만 쓰게 하고 몇 분을 쉬게 하고. 안 그러면 클러치 네. 태워 먹거든요. 태워 먹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리고 이게 그린이 이제 그 활짝 웃다. 네. 소리 안 내고 씩 웃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가의 미소가 씩 하고 번지게 하는 모드다. 이제 그래서 그린 그 시프트 모드인데 한번 입가의 미소가 번지나 한번 보죠. 49초 남았습니다. 네. 마스크를 해서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살짝 내릴까요? 이렇게 순간. 6, 5, 4, 3, 2, 1. 자, 이제. 스타트! NGS 모드입니다. 네. 자, 2단에서 휠스핀 한번 생겼죠? 이렇게 변속할 때마다 네, 한 번씩 튕겨주는 거죠? 이게 시프트 업 할 때마다 뒤에서 한 번씩 땅 네, 때려주네요. 이게 수동 변속할 때
최대한 최고 출력으로 변속할 때. 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일단 2단에서 3단 변속할 때, 3단, 4단 변속할 때, 한 번 뒤로 당겨주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거는 엔진이 차를 한번 앞으로 한번 탁 튀기면서 당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수동 변속기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클러치 밟고 기어 넣쳤는데 엔진 RPM이 떨어지기 전에 탁 떼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면 네. 엔진이 빨리 도는 게 차를 네.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맛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사실 그만 느끼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그만 느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자주 쓰면 근데 너무 자주 쓰지는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 RPM 차가 있는 만큼 그거를 한번 당겨주려면 마모가 생기는 거거든요. 붙어야지. 붙어야 되니까. 예. 근데 그게 압력이 대단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자주 쓰면, 너무 자주 쓰면 클러치의 마모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쓰세요. 나 벨로스터 N 탔어. 이게 굉장히 재밌어하고 자랑하실 때. 네. 친구들한테. 네. 야, 한번 봐봐. 그러면서. 이때 쓰시고. 그 다음에 팁 하나 드리면, 보통의 여친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 여친들한테 이게 이기네. 그러면서 보여줘봤자 속으로, 뭐야. 같은 핑크 칠하고 와서 이거 인디언 핑크, 데저트 핑크인데 다르지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남자들은 똑같잖아. 요 NGS 모드는 그냥 트랙에서 스트라이트 모드 최고속 찍는 그 구간에서 네, 딱 그때만. 그때 딱 네, 누르면서 네. 그 기분 막 최고조 일어났을 때 베스트락 작성 딱 하면서 우와 하면서 그냥 뒤에서 몇 번 땅땅땅 챙겨주면 그 기분 느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주 하면은 마모가 빠르다라는 사실을 메이커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2분인가요? 3분을 기다리라 하고 휴지 기간을 주는 거죠. 듀얼 클러치 수명이 그 자동 변속기처럼 쭉 밟으면 네. 자동적으로 얘가 변속을 해주면서 마크러치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짧아져요. 특히나 번식에? 번식의 문제가 되는 거고, 습식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좀 덜 하고요. 초기 그 DCT 같은 경우는 아까 변속 충격 같은 게 생기면서 네. 마모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변속 충격을 없으면 그것도 거의 마모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수동 운전할 때 힐앤투 하잖아요. 네, 그거 잘못하면 네. 클러치 태워먹는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 변속기처럼 쭉 밟고 있으면 이게 클러치가 동력을 강제로 자기가 붙어서 끊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회전수가 안 맞으면서 그 회전 숫자를 보정하기 위해서 자꾸 꿀렁꿀렁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꿀렁꿀렁 운전 많이 할수록 클러치는 계속 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수동 운전을 기본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DCT 오래 써요. 그렇죠. 이제 자동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덕에서 예를 들어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 근데 수동으로 반클러치, 그 상태에서 반클러치로 막 하면 클러치 태워 먹는다라는 그렇죠.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만 운전하시는 분은 자동은 괜찮았어 하고 그냥 계속 그러다 보면 클러치를 태워 먹는 거죠. 그렇죠. 예. 클러치가 왜 타느냐, 왜 수명이 짧아지느냐, 수동 운전자들은 잘 아니까 네. 그 요령을 알고 계신 분들은 변속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 그렇죠. 그럼 이제 기계가 이쯤 되면 변속 시그널이 들어가서 변속이 되겠지 하면 예. 악셀 페달로, 가속 페달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주면 돼.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난 습식 듀얼 클러치인데 5만 안 돼서 클러치가 안 왔다. 반클러치 자기도 모르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30만인데 멀쩡하다는 분은 그분 스토리 한번 들어보시면 그분 수동부터 하실 분이야. 그래가지고 변속 타이밍, 변속 충격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반클러치가 어떤 개념인지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 하시더라도 몸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도 오래 쓰세요. 그러니까 수동을 운전하시면 기어 시프트 업을 할 때도 악셀을 중간에 살짝 떼준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자기 몸에 밴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습관대로 하면 저 DCT에 스트레스를 안 주는 거죠. 그렇죠.
크게 다양한 팝콘 소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4단 들어가 있는 거 하나 더 있고, 어코드, TT, 도로위 속도는 60km, 가양대교고요. 3단, 3단에서 3000rpm 정도. RPM 정도에서 2단 적당한 속도로 시내에서 폭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